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중 출장소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중 출장소장 신동입니다. 항상 시민에 소통하는 열린 의정부연과 시민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정일구 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중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중 출장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진 민원 총무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세무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우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중 출장소 2002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민원 총무과 소감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지역 성장 촉진을 위한 소통 협력 강화입니다. 서부지역 개발 가속화에 따른 다양한 시민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민, 기관, 부서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읍면단체장, 시장 상인회, 서평택 발전협의회 및 청북경제인연합회, 어린이집연합회 및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의 주요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과 분야별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화양지구, 청북레포츠공원 등 주요 사업 대상지와 학현지구 등 대형 공사장 및 재취약지구를 방문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과읍면장 업무 공유 및 현안 토론회 운영, 세계 장애인 역도 준비 서부지역 TF 운영 등 부서 간 협업 체제를 구축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로 운영하지 못했던 정보화 교육을 재개하고 문화 향유가 부족했던 서부 지역에 지역 주민 채군 이함대와 연계한 지역 축제를 개최하여 주민화학과 지역의 활력이 회복하는 기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조 시민 만족의 공감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실 내 구인, 구직, 문화, 공연, 교육, 강의 등의 시민 편익을 위한 정보를 상시 안내하고 있으며 월별 민원 처리 내역 검색을 통해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민원 처리 기한 만료 예고제, 민원실 직원 친절 교육 실시 등 다양한 민원 요구에 신속하고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여권 민원 서비스를 위해 여권 등기 우편 교부제,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부터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야간 여권 민원 창고 운영을 재개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입니다. 현장 중심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 산정, 결정, 공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 이익의 효율적인 환수를 위하여 인허가 부서와 협력해서 부가 대상 누락을 방지하고 납기일 만료 예고제를 실시해서 개발 부담금 체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의심자에 대한 정밀 조사와 적극적인 행정 조치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적 고도화를 위한 경계 정비 추진입니다. 종이 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발생한 도면 간 겹침, 이격 등을 정비하여 정확한 지적 공부를 작성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작년까지 53,643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잔여 필지 44,804건에 대해서는 금년 중으로 마무리하여 지적도 경계금기 사업을 최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로 시민 공감 세정 구현입니다. 안중출장소 2022년 지방세 목표액은 2,945억 원이며 도세 1,429억 원에 시세 1,516억 원으로 평택시 전체 목표 1조 3,474억 중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30억건에 3,700만 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등 세제 지원 등 7건에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안정적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치약 분야인 비과세 감면 재산에 대한 효율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과세 오류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납세 환경 변화에 따른 납세 편익 시책을 지속 운영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조 다양하고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 추진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 2월 체납액은 192억 원으로 이 중 29%인 55억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신속한 채권 확보와 현장 중심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로 5월 말 현재 30억 원을 징수하여 2월 체납액의 16.7%를 정리하였습니다. 철저한 체납자 원인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징수 대책을 추진하고 압류와 차량 공매를 통해 신속한 채권 확보를 하여 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해서 징수 전담반을 운영을 통해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문화행사 및 마케팅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서부지역의 유일한 전통시장인 안중시장을 활성화하고자 길말골 행사 등 특색 사업과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중시내 꽃식재, 이벤트 광장 조성 관리,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방과 가스 등을 관계기관과 사전 협동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시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정례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객선 지키기, 원산지 표시 지도 등 시장 서비스 개선과 안중시장 고객센터를 거점으로 하는 마케팅 문화행사를 추진하여 시민이 다시 찾고 싶은 안중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지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 농산물 판매 활성화입니다. 서부 지역의 농가는 7,153 가구이며 농지 면적은 9,471헥타입니다. 상반기 농지 전용 허가 협의는 177건에 16.9헥타이며 농지 보전 부담금 37억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협의는 17건에 7.2헥타입니다. 지역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설 명절에는 드라이브 스루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석맞이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직거래를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수시로 직거래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세월에 직거래 장터를 통해 홍보 및 판매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불법 전용 예방 및 농지 전용 취소지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농지 부담금 체납에 발생하지 않도록 농지 전용 허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입니다. 서부 지역에는 공장 등록 현황은 1,133개사에 35,741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유망 중소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37개사에 352명,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으로 21개사에 4억 2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맞춤형 행정 지원은 57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장 창업 승인 기업 49개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공장 신규 설립과 창업 등에 대한 행정 지원과 찾아가는 현장 방문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및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원스톱 기업 지원 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맞춤형 기업을 통한 유망 중소기업 유치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6쪽 편리하고 건전한 체육문화여가 조성입니다. 서부지역 공공체육시설은 서평택 수영장, 안중체육관 등 총 26개소이며 문화유통업 및 체육시설업은 총 275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쾌적한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서평택 국민센터 수영장 증기 보일러를 교체하고 오성면 체육공원 사무실 및 가림막 보수, 안중체육공원 축구장 및 풋살장 투강기 교체 등 총 9개소의 공공체육시설물을 개선하였으며 게임 제공업소, 노래 연습장을 점검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보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게임 제공업 및 노래 연습장에 대한 안전지도 점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영 의원입니다. 그 5페이지 보면 해군 임대하고 하는 그 콘서트 프로그램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몇 회째인가요? 이번에 처음 이제 처음 시도를 하는 하는 중입니다. 지금. 이번 처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올려 있습니다. 지금. 이제 추경을 받으면 이제 네, 할 네. 계획인 거예요. 처음이고요. 네, 2억 6천인가요? 이게 지금? 네, 네. 꽤 많은 예산인데 하루 하는 건가요? 지금 하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부 지역에 지금 현재 이 지역의 우리 축제 현황을 보면은 네. 북부에도 그 군부대하고 하는 축제가 많고 그다음에 그 남부에도 많습니다. 근데 서부 지역에는 이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이제 일괄 시에서 다시 서부도 한번 서부 해군 이함대와 같이 축제를 해보면 어떻겠냐 하는 방안으로 더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해군 함대하고. 예, 뭐 처음 해보는 거라니까 네, 적지는 않은 예산이에요. 네, 좀 그 예산만큼 우리 시민들이 같이 누릴 수 있고 정말 네. 괜찮은 축제다 할 정도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전에 계획이 준비되시면 추경에 통과가 되시면은 네.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도 상의해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이런 축제를 하다 보면 거기 유관 관계자들하고 또 이런 게 연계가 잘 돼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불협화음이 난다거나 이러면은 또 사적 개념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무인 민원 발급기는 지금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지속 추진 및 홍보는 무슨 말이에요? 4페이지 위에 6페이지 6페이지 보면 무인 민원 발급기 이게 지금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를 운영이 되고 있죠? 시간은 이게 당직자가 있어서 밤에도 하나요? 밤에도 밤 밖에 10시까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1시까지 예, 예. 밖에다가 이렇게 있어서 아니 안에 있는데 응. 당직실 안에 있는데
거기 들어와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 홍보하시겠다는 거죠? 예, 예. 글쎄 밤에도 이렇게 몇 시까지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어디에 위치했는지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급하게 와서 이거 밤에 뛰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홍보는 분명히 돼야만이 이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필요한 알겠습니다. 제도긴 한데 예. 그런 부분에 좀 유념하셔서 해주시면 좋고, 이거 맨 끝에 6번 맨 끝에 보면 야간 여권 민원 창구가 있어요. 예.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야간에 저희가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권 발급이 중단되고 이렇게 뭐 많이 발급을 안 해드렸는데 네네 그 동안에 이제 그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매주 화요일 날만큼은 야간에도 있어요. 민원을 응. 여권을 발급을 해주고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또 이런 부분에 우리 공직자들이 사실 또 야간에 근무를 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한다니까 좋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야간에도 한다는 것도 역시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도를 아무리 해놔도 몰라서 못 쓰는 일은 없어야 되겠어요. 네. 그런 부분에 좀 홍보해 주시고요. 아, 제가 마스크 쓰니까 힘드네. 여기 보면 7페이지 위에 보면 개발 사업에 따른 개발 이익 환수로 토지 효율적 이용 중지라고 써 있거든요. 네. 그 개발 이익 환수라는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하죠. 개발 부담금을 환수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개발 부담금을 이제 사업이 이제 제가 만약에 개발을 한다. 네. 그러면은 개발한 거에 대한 만약에 개발 부담금이 있죠. 농지에서 대지로 바뀌면은 네. 그거에 대한 뭐 투자비 다 빼고 거기에 거기에 대한 이득금을 개발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거를 환수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환수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은 전산화가 돼서 다 기록에 남죠. 예, 예. 그 수기로 했을 때 있었던 것들은 어떻게 보관이 되나요? 수기로 전에 했었을 때. 개발 부담금 산정해고라는 건 이게 시민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신청을 해도 네. 그걸 보관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이 요즘은 다 전산화가 돼서 보관이 쉽지만 전에 수기로 했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뭐 10년 정도만 보관하고 폐기하나요? 그게 이제 그 문서마다 이제 그 보존 연한이 보존하는데. 있습니다. 응. 그래서 이제 지금 그건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예, 예. 네. 그 부분은 저한테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8페이지도 보면 지금 지적도 고도화, 이것도 지금 전산화로 한다는 거죠? 전산화 이제 사진을 먼저 찍은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맞춰 보니까는 도면이 안 맞아가지고 음. 그 부분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정비하고 거예요. 계시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아직 다 못 하셔서 계속 하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잔여 대상이 한 4,800필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에 전산화 안 했던 거를 전산화하면서 이 정확도를 잘 맞춰 가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걸 이제 마치는데 음. 이게 지금 참 어렵습니다. 지금 그게 그 쉽지는 마치기가. 않은 힘드실 예. 것 같아. 이게 또 그래서 이익과 그걸 이제 제일 심히 안 맞으면은 네. 지적 재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다시 하기 위해서 지적 재조사 정비 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중에 분명 민원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이 있어요. 예. 이때 이 재산세 감면은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네, 과장님 말씀해 주셔도 제가 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감리는 코로나19의 어려움에 겪는 소상공인 임대를 인하해준 임대인의 재산세를 그렇죠 50% 감면해 주는 겁니다. 그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50%까지. 아, 임대료 예, 임대료의 50%. 50%를 세금에서 감면해 준 예, 거예요? 예, 재산세에서 감면해 제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착한 임대인이 그거를 제시를 했겠네요. 우린 이렇게 해서 감면을 했다고. 그런 사람에 한해서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저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그 임대료 인하해
하나에 저 인하의 금액에 따라 50%를 해줘. 예, 근데 35건이네요. 예, 저희는 35건에 그 저기 금년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3,700만 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착한 임대인이라는 사업이 좋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의미로는 임대인을 낮춰서 이렇게 해준다고 하지만 입장 서로 바꿔보면 문제점은 서로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안전청걸 과장할 때 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착한 임대인을 너무 홍보를 해주면은 예. 임대를 주시는 분들은 자기가 건물을 지었는데 음. 은행에서 빚을 얻어다 짓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좀 우리도 해주는 거냐 막 이런 건 네네. 이렇게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좋은 의미로만 한쪽 방향으로만 볼 수는 없는 양면의 예, 예. 저기를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하셔야지 어느 한쪽만을만 홍보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슨 착하지 않은 사람이 돼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만 홍보한다는 거는 역지사지해야 되는 입장도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홍보하고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팬데믹 상황이 끝나지 않는 이상에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안중은 굉장히 그 체납자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역 안중 전통시장 13페이지 보면 안전 예방 사전 점검이 있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우리가 시장에는 밀집돼 있고 가스나 전기 이런 부분이 소홀해질 때는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네. 좀 집중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네, 소방하고 그다음에 그 전기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네. 같이 저 협조를 받아서 그 저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예방 차원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도 아까 송출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어차피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경제와 실업과 그런 대책이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대기업보다 더 많은 게 중소기업인데 그 부분들이 잘 돼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신다는데 여기는 무슨 누가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 건가요? 그 지금 현재 뭐 그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네. 현재 있는 직원들이 네.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직원을 활용해서 그 직원들이 바로 이제 최대한 빠르게 그 공장 설립이 인허가든가 이런 걸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이거를 일선에 계신 우리 소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분들이 가려운 점을 해서 저희와 의회에서도 많이 소통을 하지만 일선에서 이런 부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정아 의원입니다. 네. 앞서서 김혜영 의원님께서 대부분을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역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안중 출장소 그 공사로 인한 민원들이라던가 보건소 이전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은 민원이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이라던가 전반적으로 출장소에 제기되고 있는 민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출장소에는 지금 개발 민원이 수요가 많죠. 참 많이 확대돼 가지고 뭐 아파트 짓고 뭐 그다음에 이렇게 공사체 뭐 서분 내륙 고속도로. 고속도로 그다음에 고속전철 뭐 이런 게 많이 생겨가지고 그거에 대한 민원은 이제 주로 아파트 지면 소음이 많고 그다음에 공사 관계 차량의 그 옆에서 주무시기 힘들 정도로 그러한 민원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서부 내륙하고 그다음에 그
고속 전철하는 데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또 유실되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 그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최대한 지금 그 민원인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그 업저 이제 공사장 감리자나 이런 분들하고 다 협조를 해서 지금 조치를 하나하나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저희 그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역구 시의원이라서가 아니라 계속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 소통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네. 지역 균형 발전 때문만이 아니라 서부 지역에 약간 현재 집중되고 있는 내용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각도의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네,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안중 출장소에서 신경 써야 될 민원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적절한 피드를 빠르게 공지를 못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네.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크고 작은 민원들을 빠르게 이렇게 공지를 못 해주시는 부분들 때문에 생기는 것들, 그런 민원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예, 앞으로는 그 네네.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네네. SNS를 최대한 우리도 활용을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네, 네,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도 네. 그랬고, 제가 그거는 이제 소통보관실하고도 연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지금 하고 계신 업무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예, 예. 네, 현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내용들을 굉장히 시민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해주셔야 하고, 민원 처리에 대한 부분, 뭐 처리 지연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 5페이지였나요? 6페이지에 보면 민원 처리 상황 분석 점검이라고 이렇게 매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보고 때 매월 1회라고 명시를 해주셔서 봤는데 신속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 처리라고 해서 나와 있었는데요. 지금은 뭐 월 몇 회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민원 처리 상황 분석 점검에 대한 지표 항목이라던가 이런 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나요?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은 그 민원이 지원이 처리됐냐 안 됐나 이런 거를 총괄적으로 이제 접수반 내용하고 처리된 내용을 파악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완료가 되었다 안 되었다 처리만 나오는 그거하고 건가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바뀌어질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이라고까지는 아니고요. 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에 대해서 그 뭐 독촉하고 예고해주고 그러는 시스템입니다. 그건. 그럼 민원 처리 지연 제로화를 위한 만료예고제 실시, 이 제로화를 위한 만료예고제라는 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겠어요? 만료예고제는 그러니까 모든 민원은 처리 기한이 있습니다. 예,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만약에 공장을 한다 그러면 처리 기한이 45일. 그러면 45일 안에 이 민원을 처리를 해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즉결 민원도 있고 3일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사전에 이제 한 일주일 전이나 뭐 아니면 저 4일 5일짜리는 3일 되면은 해당 부서 민원 부서에서 그 처리를 빨리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독촉을 합니다. 그 알고 있습니다. 내용입니다. 그거.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면 시민이 어떤 민원을 접수를 했을 때 처리 기한이 3일짜리 민원이 네, 있습니다. 근데 이 담당자가 받았을 때 이걸 바로 처리해 줄 수 있는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처리 기한이 3일입니다. 그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지금은 그러한 공직자들은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자부를 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자부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공직자들이 지금은 안 그랬습니다. 지금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저희가 걸 이런 관련된 사례로 저희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적극 행정을 한다 안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적어도 안중 출장소 혹은 평택시에서만큼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조금만 더 신경을 네, 써주셔서 알겠습니다. 굳이 일이 많이 바쁘지 않더라면 네.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꼭 처리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만 처리 기한이 되기 전에 지금 이 지연 제로화를 위한 만료 예고제라는 게 그런 내용이라는 저는 의미를 담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아닌가요? 이 네, 내용이? 맞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로 만들어 주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제도라 생각을 하니까요.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방금 말씀해 주신 소장님의 말씀처럼 그런 공무를 이렇게 수행하시는 분이 없도록 네, 조금만 더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유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어제 저희가 조례심의 때 안중출장소 건립의권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건 안중출장소가 건립을 준비하고 이제 시작 단계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 녹색건축사업과나 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중출장소가 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됩니까? 지금 현재는 뭐 특별하게 저기가 된 게 없습니다. 지금 네네. 부지도 아직 정확하게 네. 기반 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그렇죠. 이제 같습니다. 의회 동의가 이제 올라왔으니까 네. 이게 진행이 될 때에 우리 출장소와 그리고 담당 부서가 계속적으로 협력해서 좀 실제로 지역의 현안은 제일 잘하는 게 우리 안중출장소잖아요. 건립을 네. 위해서는. 그래서 설계 단계부터 부지 위치 선정부터 해서 설계나 이런 모든 거에 우리 안중출장소 의견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그렇게 우리도 해당 부서하고 조율을 해야겠습니다. 예, 조율을. 고맙습니다. 여러분 질의하실 의원님이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조금 줄이시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존경하는 유정아 의원님이랑 말씀을 나누시는 중에 지역이 좀 확장되고 있는 도시이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안전 문제나 이런 민원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연관해서 얼마 전에 이제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예. 어린 친구들이 이제 굴착기 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청하초 관련 사건 이후에 우리 안중출장소 차원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안전점검을 전체적으로 뭐 진행을 하신 것들이나 이게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신지 한번 예,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러잖아도 이번 의회가 끝나는 동시에 28일부터인가요? 28일 경찰서, 교통안전관리공단, 그다음에 우리 시청의 교통부서 저희하고 같이 해서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거 일제 점검을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학부모님들이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예,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직접 스스로 나서서 뭔가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움직임도 있으시고 이러는데 경찰서랑 이제 관이랑 같이 움직이실 때 지역 주민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분들이 이제 학교를 어린 자녀들을 데려다 주시고 이렇게 뭐 픽업할 때 항상 네,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니까요. 네, 네.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점검을 해주십사라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소장님 안중출장소장 가신 지 지금 며칠쯤 됐을까요? 오늘이 18일 18일째 되신 거죠. 가서 이제 쭉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정장선 시장님께서 서구발전 관련돼서 참 많은 네.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균형발전 관련돼서도 많은 공을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서구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고 주민분들이 가장 애로가 있는 것, 생활하는 데 애로가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도 이제 예산 편성을 하거나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참조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가 문화 혜택이 좀 너무나 떨어진다는 것. 그다음에 네. 의료. 음, 요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하고 의료. 요거에 대한 거는 좀 의원님들이 만약에 서부 지역을 위해서 뭐 예산이 올라오신다면 좀 적극적으로 반영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택 얼마 전에 이제 세계 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세계 예. 장애인 역도 대회가 있었는데 안중 지역에서 유치가 된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나 이런 것에 좀 의견이 반영이 돼서 안중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개최가 된 것으로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향후에도 이런 세계 대회나 이런 것들이 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이것을 참고 사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서로 연계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주는데 이게 실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소장님께서. 일단은 그 우리 지역을 환경 정비를 위한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서 네. 많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일단 그것만 해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킨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만큼은 그래도 되도록이면은 지역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냥 그거 무조건 되고 회계되어야 뭐 이런 거를 유치하는 거는 좀 저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정일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안중출장소가 이전하는 게 이제 화양 도시개발 지구로 이제 네네. 정해져서 이제 추진이 되고 있고 부지 매입도 되고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이제 이 부지를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주민분들의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결정하는 과정이 네.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그 소망하는 분들, 그러니까 기존에 출장소 자리에 신규로 이제 더 크게 짓는 것에 대한 소망하셨던 분들은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많이 양해를 하시고 또 다른 이제 요청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신 상황인지 잘 마무리가 되신 건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건 아직 파악은 못 해봤지만 서부 지역을 발전을 하려면은 현 지역의 위치보다는 새로운 지역을 가서 그 지역의 도시를 다시 만들어서 그 지역을 활성화를 시켜야만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을 가는 거는 저는 찬성을 네, 그런 의견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정상훈 시장님께서 지금 화양지구로 이제 예. 들어가는 것을 결정을 하셨겠지만 기존에 또 이제 그 요청 사항들이 많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직까지도 그 응어리가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있을 예,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 사항들 이런 것들을 좀 잘 네, 다독여 알겠습니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혜영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까 그 생각을 했다가 못했는데 아까 우리 최종 의원님 말씀한 대로 그 청국초 학생 아이 때문에 저희는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민관을 할 때 그 민간인들은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협력하실 생각이세요? 저희는 그 학교를 가면은 음. 학교 이제 관계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들하고 같이 같이 거기에 네. 저희는 그 폴리스 어머니 폴리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어머니마다 그 폴리스들이 쫙 있잖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연계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주로 하는 말씀은 자기들이 의견을 냈을 때 민원이 해결을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말을 하면 3년도 걸리고 4년도 걸리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땐 빨리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뭐든지 선제적으로 미연에 방지하는 의미에서 이게 행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는데 요번에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어머니들이 현실적으로 매일 아침 나와서 이걸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사정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같이 협력하시고 전수조사 하시면 그 내용을 한번 저희 의회에 좀 주세요. 네. 저희는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 그럴 때 그 학부모 폴리스 같은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네. 소통을 하시면 아마 더 현장감 있지 않을까. 우리가 가능하면은 그 어머니 폴스단도 한번 예, 시켜보겠습니다. 그 왜? 네. 학번 별로 녹색 어머니였나? 녹색 어머니라고 아침마다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 어머니들이 그 현실을 많이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화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녹색 어머니회 활동을 저희 아이도 이제 일단 초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남부 지역이나 북부 지역은 제가 이제 겪어보지 못해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로서 활동을 해보지 않아서. 그런데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녹색 어머니의 모집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건상 힘들었던 것 같은 게 있는데요. 일단 어쨌든 간담회를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저 역시도 참여를 해서 같이 이야기를 들어볼. 네. 예, 예. 아까 간담회 말씀을 하셨길래. 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제 그런 차후에 발생될 문제는 당연히 신경 써야 될 일이지만, 지금 현재 제가 그때 장례식장에 방문 드려서 당사자인 어머님을 뵙고 그다음에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일단 다문화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그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차후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전달을 받았는데, 그렇게 알고 있고요. 맞습니까? 그게 예. 근데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 남편하고는 이혼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하나가 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 다문화 가정, 일단 저희 평택시 또는 이 서부 지역이 다문화 가족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평택시 자체가 지금 다문화 시민들로 또 인구가 많이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다문화 혹은 외국 국적을 가진 시민들이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도 그런 권리를 혹은 복지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분들도 어쨌든 국적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다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챙길 수 있는 방법을 깊이 있게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신경 써주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신경 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으므로 10분간 조계를 선언합니다.